1895년 군국주의의 길에 들어선 일본은 1905년 러일 전쟁의 승리에 도취된다. 1929년 세계공황으로 쇼와 초기 경제적 난국에 직면하자 중국 군벌 간의 내분으로 방치된 만주의 광대한 토지와 자원을 탐낸다. 1931년 9월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의 부위를 옹립후 국제연맹을 탈퇴한다. 1937년 7월 대동아공영권의 새로운 질서로 세력권을 확장하려 중일 전쟁에 나서지만 미국과 영국은 맹방에서 강압 외교로 태세 전환을 하며 일본에 제동을 건다. 미국이 장개석의 국민당을 지원하며 대리전쟁에 나서자 일본의 전쟁 물자는 급속도로 고갈된다. 미국은 남아시아 일대의 석유에 대한 욕심을 간파하고 일본의 군사 진출을 억제시킨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미국이 재무장 계획으로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자 8년 후 해군력 증강이 종료되는 일본은 다급해진다. 게다가 러일 전쟁의 패배를 서력하려는 러시아의 후신, 소련이 민족해방을 내세워 만주와 한반도의 저항 세력을 구축하면서 일본은 미국에 대한 선제 공격을 서두른다. 1941년 12월 17일 운명이 가을 할로의 57세의 윌리엄 니미츠는 미 태평양 함대의 최고 사령관에 임명된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시기에 가을 놀이를 시작하며 12월 31일 해군 대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한다. 1941년 12월 7일 6척의 항모와 350대의 전폭기로 하와이의 미태평양 전함들과 대공포망 공군기지를 괴멸시키지만 나구모 제독은 기름 저장 시설을 남겨두는 치명적 실수를 저지른다. 1942년 6월 4일 최정예 1항모 4척은 미해군의 잔존 세력을 없애려 군사기지 미드웨이를 타격거점으로 세운다. 미해군 정보팀의 조셉 로시포트 대령이 일본의 작전 계획을 해독하자 니미츠는 미드웨이 인근의 항모 전단 3척을 숨겨놓는다. 요크타운 엔터프라이즈 호넷에서 출격시킨 미해군 전투기와 내격기가 1항모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제로 전투기의 전술적 우위에 밀린다. 하지만 클라렌스 맥클러스 중령이 지휘하는 급강화 폭격기들이 망망대해에서 1항모 전단을 찾아낸다. 미해군의 내격기에 맞서 저공 비행을 하던 이람제기들은 고공에서 급강화하는 폭격기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1항모 역시 치명상을 입는다. 아키키카가 히류소류는 요크타운 엔터프라이즈 호넷에서 발진한 급강화 폭격기와 어뢰 공격기에 격침된다. 주력 항모를 잃은 일본은 태평양의 거점 확보에 실패하고 병참 문제에 발목이 잡힌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기를 잡은 미국은 1943년 2월 남태평양의 외로운 섬 과달카날에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한다. 미비한 병참으로 철수를 거듭하던 일본은 1945년 8월 5일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며 패전국이 된다. 미국은 태평양 전쟁이 끝날 무렵 100여 척에 달하는 항모를 구축하여 해양대국의 길로 들어서고 일본은 군국주의를 포기한다.